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회사 복사기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옆자리 대리가 말했죠. 요즘 코인 안 해요? 나 어제 하루 만에 80 벌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프는 붉게 치솟아 있었고 수익률은 75%.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 돈을 이렇게 버는 시대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래소 앱을 깔았어요. 처음엔 30만 원, 이틀 뒤엔 100만 원, 그 다음 주엔 300만 원,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그 돈이 47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초심자의 행운이었죠. 잠을 자도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머릿속엔 그래프뿐이었어요. 빨간 봉이 오르면 심장이 뛰고 파란 봉이 나오면 숨이 막혔죠. 밥을 먹을 때도 차트를 봤고 회의 중에도 슬쩍슬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걸. 2021년 4월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코인 불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SNS에는 나도 퇴사합니다라는 글이 넘쳐났죠. 저도 그때쯤 월급을 모두 코인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기회 없다는 불안이 등 뒤를 밀었죠. 은행 대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심지어 어머니께 빌린 생활비까지 총 2천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차트를 보며 손에 땀이 차올랐어요. 한 번의 매수 그리고 급등. 그날 새벽 제 수익은 380만 원.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어요. 회사 점심시간엔 요즘 주식은 느려요라며 허세를 부렸고 직장 동료 몇 명이 제 말을 듣고 같이 코인을 시작했죠. 그때의 기분은 뭐랄까, 마치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거대한 착각의 시작이었죠. 5월이었어요. 뉴스에선 중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날부터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빨간 봉은 사라지고 파란 봉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제 계좌는 하루 만에 40%, 하루 사이에 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곧 반등하겠지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차트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팔면 바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간다. 그 말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최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죠. 잔고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모니터 속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점심도 넘겼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래프가 보였고 귀에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면 손가락이 스스로 휴대폰을 찾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몸이 망가졌습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체중은 사케이주의 빠졌습니다. 두통과 불면증이 찾아왔죠. 한 달 후 모든 코인이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천에서 3천으로, 알트코인은 10분의 1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2천만 원을 넣었던 계좌에서 250만 원만 남았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벌었던 게 진짜 돈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잃은 걸 되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도와줘. 이번에 기회가 왔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 절박이었죠. 그렇게 빌린 돈이 또 1,000만 원. 하지만 그 돈마저도 불과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갚을게. 그 말이 내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은행 잔고는 텅 비었고
휴대폰 속엔 수십 개의 코인의 말림만 울리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어요. 가족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한 건. 어머니는 제게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으셨고, 아버지는 네가 왜 이리 예민하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통장 내역을 보셨습니다. 거기엔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이라는 글자가 줄줄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뭐야?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고 신뢰의 문제였죠. 그날 이후 저는 가족과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직 추락 중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빚이라는 늪에 발을 들이게 되는지, 그리고 복구의 함정 속에서 어떻게 모든 걸 잃어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문장만 남기고 싶어요. 처음엔 누구나 재미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단 한 번도 재미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 한마디가 또다시 나를 잡아 끌었죠.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니터를 보면서도 머릿속엔 차트뿐이었죠. 상사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계속 뛰고 있었어요. 그건 불안이 아니라 희망의 착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점심시간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형, 요즘 코인 시장 반등 온대요. 이거 봐요. 그의 휴대폰엔 리플, 하루 새 23% 급등이라는 뉴스가 떠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늦는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카드론 한도는 이미 꽉 찼지만 대학생 때 쓰던 저축은행 계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자율 17.9%. 그때는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자야 뭐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 돈으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시장은 정말로 반등했어요. 거짓말처럼 코인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 리플은 하루 만에 35%, 이더리움도 연속 10% 상승. 며칠 사이에 제 계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900만 원으로 불어났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복구할 수 있다. 그날부터 퇴근 후엔 집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들고 새벽까지 차트를 봤죠. 손끝이 떨릴 정도로 집중했어요. 눈앞에 움직이는 선이 내 인생의 심전도 같았어요. 하락하면 심장이 멈추고 오르면 다시 뛰었죠. 하지만 상승장은 언제나 마지막에 폭락한다. 그 말을 몸으로 배우는 데는 딱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7월 20일 밤 11시 48분. 갑자기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장 급락. 비트코인 5% 하락. 처음엔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새벽 2시 20%, 새벽 3시 35%. 하루 만에 내 계좌는 92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들 수도 없었어요. 숨을 깊게 쉬려고 했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새벽 4시,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억지로 눈을 붙이고 눈을 뜨면 바로 차트로 손이 갔어요. 그게 내 돈을 되찾는 일이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그 말에 괜히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야, 넌 몰라. 지금 이건 기회야. 진짜 큰 파동이 온다고. 하지만 그건 나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었죠. 그날 밤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진짜 다르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구명줄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3일 뒤
그 돈은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연락이 끊겼죠. 그때 느꼈습니다. 돈을 잃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사람을 잃는 건 이렇게 아프구나. 친구가 나를 사기꾼처럼 보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제 전화기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하루 두 끼로 버티고 커피로 위를 채웠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손이 차가워졌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죠. 불면과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심리 상담도 꼭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상담은 돈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게 제 마지막 오만이었어요. 이후 어머니가 병원 진단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울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저는 또 다른 코인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루나, 도지, 샌드박스 뭐가 다음 타자일까? 정말 미친 거죠. 며칠 뒤 회사에서 인사팀이 부르더군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일이 좀 쌓였어요. 그 말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차트에 갇혀 있었어요. 결국 저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썼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코인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후로 저는 완전히 사회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인, 낮에도 코인, 새벽에도 코인. 친구는 사라지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건 오직 그래프뿐이었죠. 그해 겨울 뉴스에서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수천억 원이 증발했고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을 때 잔액은 32,000원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내 인생이구나.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다 끝났네. 가족에게, 친구에게, 회사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던 삶. 그 결과 남은 건 숫자 0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날, 그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통장엔 32,000원, 휴대폰엔 카드사 독촉 문자 12건, 그리고 미납대출 이자 알림이 하루에 5번씩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다 끝내면 편할까? 하지만 그마저도 겁이 났습니다. 죽을 용기는 없고 살 용기도 없는 상태였죠.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아빠랑 걱정된다. 짧은 문장에 묘하게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도박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을 쉬게 만들었죠. 그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문을 열자 머리 희끗한 아버지가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계셨죠. 왔냐?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식탁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 5살 때부터 봐왔던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너무 따뜻했어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자 2해 동안 굶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죠.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건강은, 마음은, 그거는 다시 못 돌아와.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어요. 이제야 진짜 잃은 게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빚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카드사, 대출기관을 돌아다니며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죠. 직원들은 차갑게 대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으며 매달 35만 원씩 갚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3년짜리 장기 플랜이었죠.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는 그 돈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쯤 예전 회사 동료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 요즘 뭐하냐? 그냥 쉬고 있어. 우리 헬스장 새로 열었는데 시간 되면 좀 도와줄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엔 청소와 보조, 나중엔 회원 관리와 PT 도우미까지 맡게 되었죠.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받는 게 고마웠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혹은 남아있었죠. 손가락이 가끔 폰을 찾아요. 유튜브에 떠있는 코인 반등 시작. 이 코인 10배 간다. 그 THUMBNAILS들이 여전히 눈을 자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도박이었구나. 난 시장이 아니라 내 욕심과 싸운 거였구나. 2023년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았지만 하루 세 끼를 먹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게 무엇보다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이제야 사람 얼굴 같네. 그날 그는 몰래 울었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사람다운 하루를 살 때 비로소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다시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달은 빚 갚고 다음 달엔 적금 넣자. 월세방 구석 작은 책상 위에 수첩 하나를 펴두고 매일 수입과 지출을 적었죠. 어느 날 문득 수첩을 넘기다 깨달았어요. 3년 전 그가 코인에 빠질 때 썼던 메모엔 10배 수익 달성, 퇴사에서 자유 얻기 이런 말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오늘 점심 삼각김밥 1,200원, 이체 완료 35,000원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죠. 그게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줬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지나가다 비트코인 뉴스가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SNS에서 누가 수익 인증하면 부러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건 기회가 아니라 미끼라는 걸.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은 신뢰와 건강은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겪은 걸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인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진짜 자기 걸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은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